영주가 없어졌다. 자유롭게 이 노동력을 해방시켰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농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자신이 원래 농사짓던 그 토지와 결합을 시켜서 뭘 만들어내느냐.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 재화를 만들 수 있죠. 재화를 만들면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노동력을 발로 시장에 나오고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화를 못 만들도록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토지로부터. 이 토지로부터 노동력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노동력을 팔로 시장에 나올 것이니까 이게 이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두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무엇 때문에 유통영역에서 화폐 소유자와 대면한가 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을 상품시장의 한 특수한 부분으로 찾아내는 화폐 소유자에게는 관심 밖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7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관계는 결코 자연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주아 경제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그겁니다. 어린애 보고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자, 연애하는 드라마, 요새는 러브 드라마 보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드라마는 전부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가 재벌이세요. 보통은 남자가 많죠. 남자가 재벌이세가 많고 여자가 어떻게 돼요?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재벌이세요. 왜? 재벌이세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로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 재벌이세가 나오면 꼭 그 재벌이세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자는 부하가 부하 중에 꼭 있죠. 비서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인간이 엄마의 몸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는 빨가벗고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머리에 금줄을 두르거나 어느 누구도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재벌이세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따까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두 역할을 우리가 만약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누가 도대체 그 옆에서 따까리를 하겠냐는 거죠. 안 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재벌이세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는 사람의 자연적인 의지는 누구나 다 재벌 2세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에 반하는 처지에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스가 강제라고 합니다. 강제. 그래서 그 강제로 개방되는 것이 바로 노동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의지에 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 의지 그걸 우리가 네이처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뜻이냐.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제를 그 인위적인 과정을 내역을 막스가 역사에 기술된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가지고 실패해서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주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 그 다음에 259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이 매매되는 이 과정이 이게 이제 제가 노동운동하고 만나면서 실천적으로 노동력의 현장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동자는 지금 우리처럼 사회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삼성그룹에 취직을 하고 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죠. 이 앞에 무엇이 있느냐? 입구에 딱 써놨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입니다. 사회. 요거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개별 자본의 이용력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시장에서 구매가 되는 순간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매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소비익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는 교환을 하죠. 자, 사실은 거꾸로 됐고, 자본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마. 이렇게. 그러면 노동자는 그 대가로 요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임금에다가 아까 말한 잉여가치까지를 합쳐서 주게 됐죠. 그 구체적인 사례는 택시기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방 알듯이 노동자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이게 회사에 들어오면서 묶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력을 거래하는 장소와 노동력을 사용하는 장소가 서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공간적으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게 먼저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죠? 이게 이중됩니다. 바로 이 이중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자본가가 구매할 때의 가치를 판매할 때 더 큰 가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가치를 우리가 막스가 일러준 이 과학의 원리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이중적인 과정 모두를 딱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금도 자본가한테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 대가로 노동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일하는 것도 노동자 조합이 같이 해요. 제가 94년부터 그 노동운동과 거의 한 10년 정도 같이 일하면서 제가 그야말로 계급품을 누듯이 끊임없이 반복했었던 게 이 얘기였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데 설득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이걸 하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것만 하겠죠.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지가 받는 누구만한 임금에만 그것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지만 빼앗기는 데서는 그냥 무한정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양자 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너무너무 불균형인 거예요. 근데 그 불균형을 노동자가 갈수록 스스로 더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10년 동안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결국 제가 포기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본 강의하고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노동자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제 얘기를 좀 피다가 들어줬으면 사실 제가 지금 노동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해되겠죠. 바로 그 상황을 여기 써놨습니다. 259조. 그러므로 힘의 양도와 그 현실적 발현은 서로 시간적으로 분리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의 경우, 즉 판매에 의한 사용가치의 형식적 양도와 구매자에 대한 그것의 현실적 인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웃기는 문제 하나 걸렸어요. 작업실에서는. 여러분 원래는 물건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상품 가격을, 자 여기 물건을 파는 사과 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맛있게 생겼는데 좀 주세요. 그래서 2박스를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물건을 내 손에 넣는 순간 이 사람에게 물건값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안 주고 가져가면 뭐가 될까요? 안 주고 가면 그거는 훔친 것이죠. 절도 아니면 힘에 의해 이렇게 오는 강도, 그 다음에 뭔가 뒤에 음성을, 뇌물 이런 데는 전부 이건 비정상적인 거래죠. 정상적인 거래는 반드시 내가 뭘 마치면 기다려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주면 반드시 돌려주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의 형사사건이든 또는 민사상의 사건이든 이 경제적인 돈하고 관련된 모든 수수사건을 자본주의 법정에서 가만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받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 안 돌려줘서 늦게 돌려주거나 안 돌려준 것이죠. 공직자 우리가 뭡니까 검증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받았는데 돌려주려고 했다거든요. 아니 지금 막 돌려주려고 했는데 하필 지금 청문회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돌려줬어 어제.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받는 수가 주지 않는 건 전부 부정한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이상해요. 노동력에 관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노동력은 거래를 하는 순간 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줍니다. 반드시 나중에. 저도 회사 처음 들어가가지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처음 취직했는데 한전이 다행히 양국은 아니고도 되는 회사예요. 제가 양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간 친구는 당장 양복을 해야 돼. 그런데 양복이 아니 지가 돈이 있어야 양복이 있지. 아직 월급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돈을 누가 빌려주고 하지 않으면 양복 못 입는 거죠. 이게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가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는 매우 특수하게도 이것은 요걸 하고 나서 요걸 주게 됩니다. 구조가 이 두 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걸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회 장치를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기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자본가 안 주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도 자본가들 떼먹는 경우가 지금 내모레 추석이 아직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 저녁만 되고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금 체불 액수 얼마인지. 임금을 못 받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못 받아. 제일 심한 분야가 이제 건설업 분야 같은 거죠. 예? 바로 그걸 이제 막